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간의 삶 속에 담긴 깊은 통찰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한 사람의 생년월일 시에 깃든 하늘과 땅의 기운을 통해 그 사람의 기륭화복과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주명리학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수를 넘어 한 인간이 가진 고유한 에너지의 흐름과 그 잠재력을 이해하려는 동양적 세계관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대의 지혜를 빌려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를 이끌고 있는 주요 인물들의 운명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한 국가의 운명은 그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들의 운명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러한 지적 탐구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란 무엇일까요? 흔히들 포용과 화해의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병들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무조건적인 포용만이 능사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살과 골마 터진 환부를 구분하지 못하고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함께 끌어안는다면 결국 몸 전체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환부를 도려내는 결단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국가와 정당의 운명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건강한 비판 세력과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세력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동체의 앞날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 유력 정치인의 행보는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은 어쩌면 우리 사회에 보내는 하나의 경고등이자 새로운 희망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무엇이 옳고 그른 길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특히 외교 무대에서 보인 그의 불안한 행보는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국제 관계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냉정한 현실의 장입니다. 그곳에서 국가의 1년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하는 것은 국가의 신뢰도를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는 마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던 과거의 어떤 사건처럼 그 대가를 결국 모든 국민이 피와 눈물로 치르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대한민국이 소수의 이익을 위한 전리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나라가 더 이상 갈기갈기 찢어져서는 안 됩니다. 민주와 자유, 법치라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죄를 지은 자가 법 위에 군림하는 기묘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이 땅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주명리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이 혼돈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들의 운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사주입니다. 그의 사주는 계묘년 갑자월 개미일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주의 가장 큰 특징은 겨울인 자월에 태어난 개수, 즉 작은 물이 월간과 시간에 또 다른 물기둥을 만나 그 세력이 매우 거대해졌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물의 기운을 설기, 즉 빼내주는 나무와 불, 그리고 흙의 기운이 조화롭게 작용해야만 운이 순탄하게 풀리는 구조입니다. 이를 비겁, 식상, 재성, 관성이 균형을 이루는 비식재 구조라고도 하는데 보통 이런 구조는 자영업이나 큰 사업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주에는 결정적으로 재물에 해당하는 불의 기운이 원국에 없습니다. 이는 식신생재, 즉 자신의 재능을 통해 재물을 만들어내는 흐름이 원활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돈을 움켜쥐는 힘에 해당하는
흙의 기운이 미토의 형태로 존재하기에 재물에 대한 집착과 운기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과거 대장동 사건과 같이 거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사주 구조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주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쇠의 기운입니다. 쇠는 물을 생하는, 즉 금생수의 원리로 작용하여 이미 넘쳐나는 물의 기운을 더욱 거세게 만듭니다. 이는 사주의 균형을 깨뜨리는 귀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재 그가 지나고 있는 정사대운은 겉보기에는 불의 기운이 강해 자신의 활동력이 왕성해지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화 지장간 속에는 경금이라는 무서운 쇠의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이 쇠는 그에게 관직과 명예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금생수를 통해 그의 운명을 위협하는 독이 됩니다. 즉, 그가 관직에 올라 권력을 휘두를수록 반드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올해 을사년의 운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운의 사와 세운의 사가 원국의 유금과 만나 사유축합을 이루며 강력한 금국, 즉 쇠의 기운을 형성합니다. 이는 그의 사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불의 기운을 꺼뜨리고 온 세상을 차가운 비구름으로 뒤덮는 형국입니다. 특히 오는 9월경은 그 기운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개인의 운이 이처럼 흉하게 흐를 때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면 나라 전체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 어려운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끊임없는 관제구설과 배신, 좌절이 따를 수밖에 없는 운의 흐름 속에 그가 서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장동혁 대표의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사주는 기유년 기사월 무신일 갑인시로 추정됩니다. 이 사주는 여름인 4월에 태어났지만 연지와 월지가 사유합을 이루고 일지에 신금까지 있어 쇠의 기운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강한 쇠의 기운을 제어하고 조화롭게 만들어줄 물, 나무, 불의 기운이 이 사주의 핵심적인 용신이 됩니다. 이는 재성, 관성, 인성이 조화를 이루는 구조로 직장인이나 정치가와 같이 조직 생활에서 큰 뜻을 펼치기에 매우 적합한 사주입니다. 실제로 그는 과거 판사로서 법원이라는 조직 속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이는 그의 운이 조직과 명예를 뜻하는 수목의 기운으로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의 사주에는 인사신 삼형살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 삼형살은 조율하고 조정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잘라내는 수술과 같은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과거 판사 시절에는 이를 재판을 통해 발현했다면 이제는 당대표로서 당 내부의 문제점을 혁신하고 개혁하는데 이 힘을 사용할 최적의 인물임을 암시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무기력하고 내부 총질로 인해 제대로 된 투쟁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그것은 내부의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바로 이 삼형살의 강력한 에너지로 내부의 분탕 세력을 색출하고 당의 기강을 바로 세워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자유우파 국민 세력과 연대하여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보수우파의 핵심 세력으로 거듭나고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정당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사주입니다. 개축년 병진월 을해일 갑신시로 알려진 그의 사주는 축토, 진토, 해수 등 물을 가득 머금은 습한 흙과 물의 기운이 매우 강합니다. 개수까지 투간하여 사주 전체가 차갑고 축축한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따라서 이 사주 역시 나무와 불, 마른 흙의 기운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대운은 경금 대운, 즉 차가운 쇠의 기운이 지배하는 시기입니다. 이는 그의 사주에 필요한 따뜻한 기운의 힘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올해 을사년의 운기 역시 사화가 원국의 글자들과 합을 이루어 금이나 수의 기운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사주구조상 그의 을목은 옆에 있는 거대한 갑목에 의지하여 성장하는 등락예갑의 형태를 띱니다. 이는 그가 스스로의 능력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대한 존재에 의지하여 장관과 당대표의 자리에 올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능력은 과대포장되었고 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그 실체를 오해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동혁 대표가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모두 합격하며 스스로의 능력을 입증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칼잡이였고 윤석열 대통령의 등 뒤에서 분열을 핵책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의 분열과 갈등의 에너지를 청산하지 않으면 당은 결코 내부의 혼란을 극복하고 외부와 싸울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요소를 정리해야만 당이 살고 진정한 투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이란 정해진 길이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주명리학은 그 가능성의 지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인물들의 운명과 그들이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우리 국민 모두의 현명한 선택과 결단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현재의 혼란스러운 정국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시각과 깊은 통찰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